여러분,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20조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나라 빚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올해 나라 빚은 무조건 1,000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만 하더라도 814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814조 9천억 원 나라 빚이 2018년에는 651조 8천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연말이 되면 1,000조 플러스 알파 아마 1,000조에서도 1,100조에 가까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1,100조로 간다. 그러면 이게 괜찮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1,100조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일단요. 첫 번째는 2021년 1차 추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조 정도 추경을 할 것 같아요. 20조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럼 20조가 이미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어도 지금 예상대로면 뭐 100조 200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한 20조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민 위로지원금 준다고 그랬죠. 전국민 위로금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국민 위로금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한 20조 가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상병수당도 확장한다고 해요.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상병수당도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될 재원까지 감안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될 가능까지 감안한다면 5가지나 됩니다. 무려. 그러면 100조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00조가 늘어나는 것은.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100조만 늘어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조만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그만큼 지금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에는 막무가내란 뜻이에요. 막무가내라. 오죽했으면 정부 관계자들 중에는요. 4월 선거가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해요. 4월 7일 보궐선거 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를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왜? 왜냐하면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졌을 때는 거의 패닉 수준으로 현금을 뿌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패닉 정도로 돈을 뿌릴 거다. 제가 예상했던 거는 100조나 뭐 이 정도로 예상했지만 여기에서 패닉이라고 하면요. 100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란 뜻이에요. 훨씬 더 많은 돈. 그렇게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살림 완전 거들납니다. 지금도 현재도요. 나라 살림이 거들날 조짐이 완전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를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낼 거니까 채권의 공급이 많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 금리 더 줘. 내가 살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년물 국고채는 2.1 아까 제가 10년물이라 그랬나요? 30년물이네요. 2.12까지 올라갔고요. 10년물 국고채도 2% 근접하고 있습니다. 1.871%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0.5예요. 그런데 시장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금융기관 간 거래할 때 0.5%를 쉽게 말하면 적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시중금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겠죠. 그런데 시중금리는 기본적으로 코픽스 금리를 따라줍니다. 코픽스 금리. 코픽스 금리라는 게 6개, 5개인가요? 6개? 6개 은행의 어떤 금리의 어떤 가중치의 합입니다. 그런데 코픽스 금리라는 게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이 조달금리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이게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대출금리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금리는 낮은데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요, 시장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장기채고 이 국고채를 팔려고 자꾸 들 거예요. 팔려고. 이게 국고채를 판다는 의미는요. 채권이라는 게 누가 들고 있습니까? 채권이라는 게 기관이나 외국의 중앙은행, 외국의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채권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판다는 것은 그들이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도망간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2023년까지 46%까지 증가할 경우에는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떨어뜨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국가 부채는요. 2021년 그냥 우리가 지금 추경을 안 하고 갔을 때도 47.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피치가 이야기한 거는 46%였잖아요. 피치는 조만간 있잖아요. 자기들이 팻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연말 가면 53% 100조가 늘어났을 때는 53%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피치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면 여기서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고채를 발행을 할 때 이자를 더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자금 조달 비용이 그만큼 급증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원화 가치는 또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는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1,100원대잖아요. 그죠? 1,100원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도 점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뭐 4,300억 불이니까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돈이 빠져나갈 때는요.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순식간에. 지금 단기 외채 비중도 지금 굉장히 많죠. 35%나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단기 외채 비중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나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결국 부채 비율이 급등해지면서 해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리스나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이요. 지금 우리 시장에는 충격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일 충격적인 요소는 그거예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 무슨 말이냐. 오죽했으면 정부 관계자가 4월 선거에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 지고 부산시장 선거 졌을 때는 패닉 상태로 돈을 뿌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정권을 뺏기면 죽는다는 생각에 그야말로 나라의 어떤 국간을 다 갖다 풀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말입니다. 100조가 아니라 200조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충격은 아마 여러분 엄청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저는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은 정해진 것이라고 보고요.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백신이 오면 우리 경제 위기가 다 드러날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출이 좋아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2018년에 수출이 참 좋았어요. 6,424억 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2019년에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6,400이 아니죠. 참. 2018년은 6,048억 달러죠. 그게 2019년에는 5,424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작년 2020년에는요. 지금 5,119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계속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2년 연속, 심지어는 2019년은 1년 내내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2020년에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출 늘어난 것은요. 2018년으로 회귀되기는 아직 불가능한 거예요. 겨우 회귀된다고 하더라도요. 2019년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옛날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저효과 때문에 늘어난 듯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제가 수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일이 넘었으니까 수출 대한 게 나올 거예요. 1월 20일까지 수출 얼마나 됐는지 늘어난 거 나오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내수가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내수가 계속 이게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의 고물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일까?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경제를 다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